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데일리안 알앤서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 지지율 15.1%로 3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냈죠. 심지어는 그 당시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퇴임 후 흔한 얘기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강력한 정치 개막이라고나 할까요? 정치 도전 의지를 갖다 표현함으로써 그동안 좀 심드렁했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15%를 갖다 기록한 이후 9월 조금 뜸했습니다만 이번 10월 4주차의 여론조사 결과 알앤서치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3위 15.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15.1%라는 대선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1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22.8%. 2등은 지난달에는 1등이었던 이낙연 대표가 21.6%.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22.8과 21.6을 더하면 44.4%입니다. 대충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 홍준표 전 대표가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8,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 유승민 전 의원이 3, 황교안 전 대표가 2.5. 그래서 윤석열부터 황교안까지 이른바 범야권의 후보를 다 합치면 36.3이 나옵니다. 대략 이것 또한 보면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하고 몸부림치는 많은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인물이 번쩍하고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독재 끝내주기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맞서는 모습, 거기에다 그동안 사실 대권 후보군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손살해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의 도전, 즉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 15.1이라는 3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만은 이 따져보면 그래요. 저는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강직한 검사, 어떻게 보면 법 원칙주의자, 좋게 이야기하면 법 원칙주의자,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면 검찰 지상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러한 정치 영역과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본인이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 해석입니다만은 더 이상 나와 내 가족과 내 측근 괴롭히지 마라. 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나 괴롭히다가 내가 정말로 화가 나서 대권에 도전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너희 어떡할래? 하는 식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그 애완 검사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다. 윤석열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와 같은 강단을 갖고 대선에 도전한다면 나는 흔쾌히 찍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조혜진 의원도 저와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이 15.1%라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매기효과는 굉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전 대표부터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등등등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4등으로 6.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지지한다는 15.1%가
그 15.1%가 절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홍준표나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황교안이나 오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뭐랄까 약진한다고나 할까 힘을 갖다가 받는 순간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또 그 외에도 많은 범야권의 후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겠죠. 매기효과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 미꾸라지가 있는데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그 미꾸라지들은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상어효과라고도 하죠. 영국에서 예전에 청어잡이 나갔을 때 청어는 쉽게 썩기 때문에 산채로 데려와야 되는데 산채로 데려오다 보니까 배 안에서 많이 폐사가 했답니다. 그래서 작은 그저 한 1m 남짓한 새끼 상어를 거기다 풀어놓으면 청어는 이 상어 새끼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오히려 보면은 그중에 몇 마리 잡혀먹겠죠. 저 에딘버러나 이쪽 영국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그 청어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라는 그런 18세기의 그런 그 일화에서 연유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력한 강성보수라고 그러죠. 강성보수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죠. 아니, 보수 정권을 쑥대밭 만들고 박근혜, 이명박,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줄줄이 감옥에 잡아놓고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토록 혹독하게 모욕을 주어서 수사하는 통에 이재수 기무사령관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서울지검장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지난 7월 25일이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장님, 우리 총장님. 총장님, 우리 총장님, 정부나 청와대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사정없이 수사해 주실 거지요? 라고. 그건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한 배 탄 거야. 시그널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당신 편든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검찰로서 열심히 특수부검사 출신으로서 열심히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가족계에 대해서도 긴급히 8월 말이죠.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와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나에게 보면은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를 갖다가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갖다 마치고 그 소임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강성 보수들은 아니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보수 우파의 대표주자로 뽑는 것은 그거는 치욕이야. 아무리 우리 사람이 없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15.1이라는 그 숫자는 사실은 외연 확장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들, 박근혜 대통령 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15.1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황교안까지 그들에게는 도저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 한 15.1이 된다. 뭐 실컷 봐주면 한 20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RN서치하고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재명, 이낙연이 22.8, 21.6인데 이게 몇 달째 그냥 20대 초반으로 계속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제가 이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8명을 갖다 거론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사람은 거론조차, 예를 들면 정세균이라던가 법률권에 뭐 추미애라던가 김경수라던가 아예 이름조차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김두관도 이름조차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이낙연 합친 44.4, 이것이 저는 보았을 때 일정 부분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윤석열 15.1, 이 부분은 이제 매기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5.1은 윤석열 총장이 그냥 쭉 갖고 가다가 내년에 자신의 7월 24일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갖다가 마치고 아마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15.1은 일시 좀 우왕좌왕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15.1은 절대 민주당 후보 쪽에는 안 갈 표이기 때문에 홍준표를 비롯해서 황교안을 비롯해서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뭐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김태호도 있을 수 있고 뭐 나경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지금 절규에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윤석열을 찍었던 15.1은 오롯이 다시 이쪽 범보수 쪽으로 올 수 있는 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기 효과, 즉 나머지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에게 좀 더 열심히 뛰라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어쨌든 지금 정치의 혐오증을 느끼면서도 아직 범보수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나 최소한 민주당으로 가지 않을 표 15.1은 윤석열이 꼭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윤석열이 이쪽 범보수에게 돌려줄 수 있는 표다. 전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보다는 윤석열 매기 효과론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